안녕하세요. 피식대학이라는 코미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코미디언 이용주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건데 저는 사실 여러분께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강의를 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면 하나님의 덕이고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16년도에 S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 우차사라는 프로그램에 잠깐 한 1년 정도 있다가 현재는 피식대학이라는 코미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멤버들 민수 그리고 재영이와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되게 많은 분들께서 또 과분한 사랑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20, 30대 분들은 많이 하실 건데 다른 연령대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어떤 코미디를 하고 있는지 어떤 코미디 컨텐츠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작 3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은 네 이게 제 빨간색 그 추리닝 입고 있는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접니다. 예. 공호학번 이즈백이라는 컨텐츠고요. 이 컨텐츠는 이제 민수라는 2021년도에 살고 있는 캐릭터가 용남이 형 그리고 혁이 형 두 형들과 함께 그 형들이 05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까지. 형들 안녕하세요. 맞니? 한 번 더. 큐 나이스. 제이 골라준 거 잘 봐. 여기서 몰입은 어떻게 바뀌는 거 봐. 그래서 이 두 형들과 함께 UCC 촬영을 하면서 2000년대 공감대를 소개하는 작품이에요. 다음은 또 요즘 많은 연령대에서 사랑을 해주고 계시는 한사랑 산악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남편일 수도 있는 대한민국 가장 평범한 아저씨, 중년 아저씨 4명이서 산행을 하면서 또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벌어진 시트콤을 저희가 담았었습니다. 열정. 나무가 반갑다고. 반가워 이러면서 막 손 흔들어 주잖아. 사실 이 배용길에게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미안하면 귀 한번 나와. 참 속 시원하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비대면 데이트라는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대면으로는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상을 하다가 만약에 비대면으로 소개팅을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까꿍. 받았다. 전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뭐 나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예. 그렇지 인물 좋지. 유머 감각 있지. 내 이름으로 된 집 있지. 매니 보고 싶다. Just kidding. 누나 내가 사랑하니까 군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피식대학 그리고 저희 컨텐츠들을 사랑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극사실주의. 저희도 사실은 컨텐츠를 만들고 또 연기를 하면서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를 헷갈리게 할 정도로 저희가 하는 게 저희 또 철학이기도 하고 제 가치관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하이퍼 리얼리즘 컨텐츠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웃음이 아닌 맞아 이러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들을 몇 개 좀 가져왔어요. 저도 사실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힐링도 받고 뿌듯한 마음을 좀 느끼는데, 이제 공학번 이즈백을 보시고 어떤 분이 저 시대를 살아봤다는 게 뿌듯한 건 왜지?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때 공기, 온도, 냄새 다 생각남. 노래방 그 쾌쾌한 냄새도 떠오르네. 우정, 사랑이 전부라는 표현이 딱 끼던 시절인 듯. 요즘은 우정도 사랑도 뭣도 없이 공허하다. 빈 깡통 같다는 기분이 매일 든다. 격공합니다. 진심 그리워요. 라고. 제가 사실 공학번이고 제가 36인데 모르는 분이지만 저랑 동년배잖아요. 그 묘한
뿌듯함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이분도 느끼고 있구나라고 해서 되게 좀 뿌듯해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0학번이 아닌 분이 댓글 달아주셨나 봐요. 진짜 뿌듯하실 만한해요. 저는 05년생인데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태어났던 이런 시대를 사셨다는 게 너무 부럽네요. 진짜 싸이 감성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제일 제가 뿌듯해하는 댓글입니다. 사실 이런 반응을 보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연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 한사랑 산악회를 보시고 다루신 댓글인데 한사랑 산악회 댓글이 제일 좀 많이 따뜻해요. 힘든 시간 버텨내면서 한사랑 산악회를 우연히 만나 매일 보고 또 돌려봅니다. 처음엔 컨텐츠 신박한데 재미있네. 그러다 시간이 쌓일수록 가끔은 나도 모르게 북받쳐 올라 눈물이 왈칵. 그대들 놀라운 연기력 덕분인지 힘든 순간 내 안에서 자동으로 소리친답니다. 열정, 열정, 열정. 한사랑 산악회 저희 컨텐츠 댓글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은 세대 간 대통합이라고 실제로 저희가 연기한 5, 60대 구독자분들이 쓰신 댓글들도 있고요. 아마 이건 제가 추정하고픈데 아마 5호선, 6호선, 5, 60대 분인 것 같아요. 제 축축해. 그리고 그 5, 60대, 60대에 대한 이제 호감이 생겨서 저희 엄마 아빠를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 60대, 60대인 척하면서 댓글을 쓰시는 20, 30대, 10대들, 10대, 20대, 30대들. 그래서 이제 세대 간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희 같이 하는 멤버들이랑도 정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희가 코미디언이 사회적으로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 멤버들끼리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이 한사랑 산악회를 처음에 기획을 하고 회의를 했을 때도 유튜브 채널에 산악회라고 치면은 좀 긍정적인 콘텐츠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실상 저희가 저희 부모님을 들여다보고 산악회를 활동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도 청춘 같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희의 의도가 이렇게 닿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열정, 열정, 열정. 그리고 다음 이제 비대면 데이트 댓글인데 비대면 데이트 B급인 사람들이 모아 진행하는 데이트였기에 비대면 데이트라는 이름이 붙였고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A급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B급인 사람들은 비록 A급처럼 철두철미하진 못하더라도 엉성하게나마 따뜻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정말 이 댓글 남겨주시고 있는 구독자분들 보면은 어떻게 좀 저희가 회의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귀신같이 아시고 쓰시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통찰력이 좋으신데 보통 TV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 있는데 보면은 나오는 청춘 남녀들은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완벽했었어요. 진짜 사회적으로 너무 완벽한 사람들만 나오고 드라마에 나올 법한 사람들만 나와서 어느 순간 보고 있는데 좀 제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내가 내 주변에는 저런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데이트 캐릭터를 만들 때 최대한 내 옆에 있는 사람, 최대한 내 친구, 최대한 내 옆에 있는 뭐 대리님, 부장님, 진짜 그냥 옆집 남자라는 걸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분 말대로 사람을 급을 나누면 안 되겠지만 그냥 그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은 라고 봤을 때 약간 평범한 사람, 평범의 비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만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만들고 싶었고 공감을 해줄 만한 반응과 댓글들을 좀 바랬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었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문득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공연장에서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공연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공부를 하려고 작품들을 좀 보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인데 러셀 피터스라고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미디언은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대중들과 공감이 깊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코미디언이 여러분 무대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내가 이 사람과 공감을 하려면은 이 사람의 아픔이 어떻게 아팠고 어디가 아팠고 얼마나 아팠는지를 내 스스로도 느껴봐야지 그 얘기를 농담으로 시화가 아닌 농담과 치유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철학과 영감을 삼아서 어떻게 해서 공감 갈 수 있는 코미디 캐릭터를 제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 명 한 명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사랑 산악회 배용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간단하게 프로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50대 후반에 5호선 네, 그리고 엘비스 후레슬리라는 LP바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온유한 성격의 기독교인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고 하지만 아픔이 좀 있는 게 젊었을 적에 이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 그리고 결혼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많이 하셨다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혼을 여러 번 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제 이 캐릭터를 만드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제 과거에서 영감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기억했을 때 좀 힘들었던 기억들, 아팠던 기억들을 떠올려서 이 캐릭터에 살을 좀 붙였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혼도 하시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결혼을 몇 번 하셨는데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있었던 많은 상황들 우리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이겨 나가시면서 계속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배용길이라는 캐릭터가 그런 개그를 좀 많이 해요. 자기가 내가 제가 말했는데 내가 다른 데 맛집은 잘 모르지만 가정법원 앞에 있는 맛집은 많이 안다. 나한테 물어봐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그게 뭐 저희 부모님 한 말은 아니지만 제가 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정법원에 갈 일이 태어나서 뭐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분들은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배용길 아저씨가 가정법원 앞에 있는 맛집을 많이 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그런 개그들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은 좀 이혼이라는 캐릭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과거에 있었던 생각들을 좀 떠올리다 보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은 이제 90년대에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이혼을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낙인이 찍히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 취업도 좀 힘들 정도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과 다르게.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미웠고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반대로 저희 부모님의 입장에 가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 또 사랑을 만날 때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겪은 건 아니지만 조금 간접적으로 영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캐릭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세요.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신데 얼마나 유창하시냐면은 영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 분들도 다 알아듣는 영어를 하세요. 그러니까 엄청 유창하시다는 거죠. 나중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머전시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파지티브 싱킹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구절들도 많이 이용하신데 러브 원 어나더 서로 사랑하라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사실 이 다년간의 미국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런 개그를 넣고 코미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또 저의 또 과거 경험을 많이 넣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이 호주로 이민이 가서 한 4년 동안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말, 이방인에서 왔다라는 말을 저는 정말 뼛속 깊이 제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코미디 개그까지는 아니지만 배용길 아저씨가 이제
미국 생활은 어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안 해본 일이 없다라고 저도 모르게 애드리브로 대답을 했었거든요. 뭐 세탁소면 세탁소, 남의 집 청소면 청소, 그리고 뭐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그 정말 타지에서 겪는 서러움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배용기 아저씨가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플러스 또 얘기해서 이 배용길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또 가정 환경이 저희 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잘 녹여낼 수가 있었어요. 나랑 같이 나와서 주차 봉사도 좀 하고 좀 하자라는 게 했는데 정말 많은 교인분들께서 공감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봤던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진석이라는 비대면 데이트에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캐릭터고, 이 캐릭터는 비대면 데이트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게 이제 최준 사장님 머리 내려서, 그리고 이호창 본부장, 뭐 임플란티드 키드라는 래퍼 이렇게 있는데, 이 소개팅에 나온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의도를 좀 했어요. 자, 이 캐릭터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36살, 저랑 또 동갑이고요. 직업은 중고차 딜러입니다. 배운 거는 크게 없지만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사회생활을 되게 오래 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친 성격이 조금 형성이 되었고, 하지만 자기 가족, 부모님, 그리고 자기 가정만큼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가 자주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회생활 17년이다. 나 사회생활 17년이야. 남자는 월 1,000만 원 벌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얼핏 들으면은 비호감적인 말들을 좀 해요. 저 또한도 개그맨이 되기 전 지망생 생활, 또 무명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고 굳이 안 만나도 될 사람들까지 다 만나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다 보니까 몸에 그리고 마음에 굳은 살이 좀 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거칠게 보는 경향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 속마음까지 거칠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차진석이라는 캐릭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캐릭터는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것 같다. 본인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앞으로의 내 배우자나 내 자식을 위해서 바보 같은 희생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자꾸 남이 듣기 싶은 말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쌓였던 말들, 평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막 하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나 월 1,000 벌어. 나 월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그 말을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수많은 10여 년 동안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좀 알아줘라고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비대면 데이트라는 그 컨텐츠가 아마 이 방송을 나갔을 때는 저희가 종영을 했을 텐데 한 명씩 서바이벌로 탈락을 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공정한 투표를 통해서. 되게 초반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득표수가 적게. 저는 예상도 했고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물론 소수의 여성 팬들분들도 차진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남자 팬들이세요. 소개팅 컨텐츠인데. 특히 30대 중반. 그 이유가 저는 너무 알 것 같은 게, 아마 차진석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 사람 되게 내 친구 같아 이러면서 막 웃다가 그 안에서 문득문득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나도 혹시 이러지 않나라고 해서 호감이 생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에 있는 코미디 시리즈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 코미디 시리즈를 하기 전부터 해왔던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서도 이 러셀 피터스라는 코미디언이 했던 말을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영감을 많이 받았었어요. 고통이 많이 겪을수록 코미디언은 대중들과 공감이 깊어진다. 그래서 제가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서도 하고 뭐 방송에서도 가끔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26년 동안 만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머니가 그 26년 동안 외국에 살고 계셨더라고요.
이제 프랑스 파리에 계속 오랫동안 살고 계셨고 거기 정착해서 살고 계신데 이제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엄마와 아들이 상봉을 하게 되면은 막 이렇게 엄마가 막 용주야 용주 맞니? 어머 용주야 미안하다 용주야 내가 엄마가 너무 잘 자라줬구나 이럴 거라고 저는 예상을 마인드 컨트롤을 다 하고서 딱 들어갔는데 엄마가 이제 프랑스에서 엄청 오래 사시고 정착을 하셨던 분이셨으니까 딱 얼굴은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저 끝에서 저한테 오시더니 용주? 용주 맞아? 그래서 발음이 저를 용주라니 용주? 용주 어떻게 용주야 너무 너 보고 싶었어 용주 어디 갈까? 제가 26년 6년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와 이러면서 제가 또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이다 보니까 너무 웃기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대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첫 무대에서 제가 첫 서론의 농담으로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이게 혹시 나만 웃긴 건가? 아니면 대중들도 공감해 줄까?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은 아마 10명 중에서 한두 번 정도는 못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머 저런 걸 내가 웃으면 안 되지라고. 정말 많이 걱정을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팍 반응이 좋게 웃음이 나왔었어요.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제 이름을 용주가 아니고 용주루로 계속 이제 인식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저희 팬분들도 저를 용주루로 기억해 주시고 너무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코미디언으로서 슬럼프를 많이 겪고 있었고 주님께도 기도도 많이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탈출구가 진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처럼 내가 26년 동안 너무나 나를 괴롭히고 너무나 내가 너무 힘들었던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는 여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막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미디언한테 이런 짧은 개그 코미디는 정말 생명과도 같은데 진짜 남들이 다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코미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 이걸 다 계획을 하셨나요? 26년 전부터 계획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님 26년 전에 이걸 주시려고 저희 부모님을 헤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10분 중에서 한 7분은 안 웃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도로 저한테는 큰 영감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저한테 큰 코미디 철학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코미디언이 아니어서 공감 못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 코미디언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진리라고 생각을 좀 해요. 저도 과거에는 그때 당시에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만 연속으로 있나 주님을 너무나 원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의 인생에서 주님이 주신 고난 속에 세상을 보여주셨고 또 나와 같은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지고 작아지고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견딜 만한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신다는 것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 입으로 간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재 상황이 어느 때일지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계시는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일부러 연단하시려고
고통과 고난 속에 좀 밀어 넣으시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복이든 고난이든 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큰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끝내기 앞서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단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또한 제가 긴 인생은 아니지만 한 30몇 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저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또 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시고 나중에 나를 황금과 정금과 같이 하시려고 했던 큰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짧은 강연이라고 하면 강연, 간증이라면 간증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미디언 이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